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5가지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중요한 변화를 겪었던 어떤 순간들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제 삶에 있어서의 순간들도 있고, 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또 특별한 경험들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큰 질문을 맞닥뜨렸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 순간들에 대응해서 제가 해왔던 어떤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었던 고민들 말씀드리면서 좀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작업이 어린아이의 질문 같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11살인 아이가 있는데, 한 4살, 5살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른인 제가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혹은 내가 정말 대답하는 이 질문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대답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작품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해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순간은 제가 순수 미술을 시작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순수 미술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제가 지금 파인아트라고 이제 영문 표기가 되는 미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순수 미술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거기서 특히나 이제 영상 디자인을 세부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때도 제가 사진이랑 이렇게 비디오 작업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제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작가가 된다라기보다도. 근데 그런 작가가 된다는 것,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끼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못 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온라인 광고 같은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구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나 여러 기업들, IT 기업들이 또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매체의 광고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여서, 그런 쪽 이제 좀 새로운 탐험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자체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이거는 제가 나이키 캠페인을 만들었던 나이키 캠페인인데, 포털 메인 화면에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축구를 하다가 거기 한 부분이 깨지면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겁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어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좀 내가 이제 좀 만나는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석사 때 했었던 작업이고요. 제목은 공이라는 제목의 작업입니다. 이 공은 이제 축구공의 공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의 이제 공, 비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작업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금 실험들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된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도 시리즈의 두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 공 작업이고 앞에 작업은 이제 축구 경기 장면에서 축구공을 지우고 그 축구공이 없이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관객들의 뭐 반응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보던 축구공 하나가 작은 공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사실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더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에 안무같이 막 서로 흩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막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 스포츠라든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한테 주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국에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영국은 워낙 이제 축구에 정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축구 리그가 있을 때는 막 사고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훌리건들이 막 싸워서 막 몇 명씩 죽고 이러던 이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게임이 우리를 정복해 버렸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게 단지 그냥 축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작업의 프로세스는 사실 공 하나하나를 다 그 포토샵에서 지우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디지털 노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뭐랄까 수행과도 같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공이 얼굴을 지나가면 사실 얼굴을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 위에다가 근데 눈동자가 따라가게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제가 피곤하고 그럴 때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하고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고 이 작업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월드컵 하이라이트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90분짜리 경기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끝내고 나서 이거면 된 것 같다 그냥 다른 작업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했던 작업이 이 작업이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아까 파인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낸 것도 이제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출발점이 있었는데 제가 막 작업을 하고 또 그 작업이 또 전시회 초청을 받고 그래서 막 전시를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미술계라는 곳에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술계에서 뭐 성공하려면 막 뭐 이런 뭐 전시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막 조언을 해 주시면서 이제 뭐 미술계라는 곳은 이런 곳이고 여기서는 이런 룰이 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작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더 큰 회사에 취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파인아트와 나와의 거리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실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작가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뭐 창작자 뭐 다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어떤 그런 카테고리 나를 이제 규정하는 혹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영역을 규정하는 어떤 틀이랑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좀 이 영역들의 어떤 틀에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제가 뭐 어떤 좌표에 어떤 역할로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미술계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이 담긴 작업이 이 두 번째 공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뭐 유명한 미술관 모마나 이제 뭐 화이트 큐브나 이런데 이제 그 모습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미술 작품들을 지우고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뭐 하얀 벽을 보고 막 한참 토론을 하기도 하고 막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이제 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런 저를 규정하고자 하는 어떤 카테고리들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개념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이 작업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작업은 제가 젊은 모색 에서 선보인 의식이라는 시리즈의 작업인데 이게 혹시 뭔지 보이실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지폐입니다. 그 1,000원짜리 지폐고요. 지폐 표면을 다 갈아가지고 이제 그 지폐를 다시 종이로 이제 환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종이를 이제 여기 미술관에 이제 큰 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프레임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고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벽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프레임으로 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아낸 가루들을 이제 좌대에다가 이제 흩어놓는 작업을 했고요. 역시나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작업을 하고 막 영상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럼 사진 작가냐 아니면 비디오 작가냐 비디오 아티스트냐 그런 식의 자꾸 이렇게 규정하려는 것들보다 저는 제 이야기가 먼저 저는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고 이런 고민을 하는 작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작가입니다라는 것이 먼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 공 작업하고 이 작업의 프로세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공에서 공을 지우던 것과 지폐 표면을 가는 것과 사실은 같은 프로세스인데 자꾸 매체로 어떤 작업을 묶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경계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 이야기나 제 화법이나 제 태도가 좀 먼저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이 시기에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도 사실은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작업들이 다 지폐를 갈아가지고 했었던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이제 영국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의 작업이었는데, 네, 이게 다행히도 당시에 이제 5만 원짜리는 나오기 전이었어가지고, 네, 지금 왼쪽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갈아가지고, 오른쪽은 5,000원짜리 지폐를 갈아가지고, 네,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미디어 아트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겠지만 사실 이 초기 작업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도 제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뭐랄까 이렇게 저와 여러 가지 영역들과의 관계를 이제 조율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작업도 함께 포함을 시켰고요. 그때는 학교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작업으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돈을 진짜 막 정말로 돈을 쓰면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 나누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네, 정말 옆에 막 지폐를 막 쌓아놓고 이렇게 갈면서 지폐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과정들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작업도 이제 같은 리추얼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스위스에서 고장난 시계 하나를 구하게 됐는데 그 시계를 처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시간대로 천천히 이제 1시간을 돌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익숙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매번 계속 순간순간 느끼지만 온전히 시간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예민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라든가 모든 뭐랄까 상황들이 다 시간으로 막 계산이 되고 환원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맞지도 않고 또 굉장히 의미 없는 주관적인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시간으로 1시간을 돌려보는 거를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눠서 하는 또 그런 일종의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식의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작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라든가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제가 제 태도로 이제 좀 다루어 나가는 것이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것이 좀 어떤 틀에
어떤 틀로 표현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작가, 뭐 무슨 스타일의 작가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태도와 어떤 뭐 화법과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간이 이제 제가 그 미술이라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시기고요. 사실 조금씩 다 얽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순서가 바뀌기도 했는데 이 순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그 사실 제가 디지털 차원이라고 사실 이것도 제가 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표현을 한 건데 당시에는 이제 그 가상현실이라는 표현을 사실 메타버스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그 이제 아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게임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였는데요. 사실 저는 막 이런 어떤 3D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당시에는 어떤 소재로서의 게임 그리고 게임이 정말 축구처럼 게임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흥미로운 어떤 지점들을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의 어떤 그 화법들을 게임의 작법들을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풀 3D로 된 그런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게임 창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 게임 풀 3D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우면서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여정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VH 어워드에 출품을 하면서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작업이 아니었나. 사실 26분짜리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 고해상도의 영상입니다. 전 게임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그 이어지는 좀 맥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사실은 뭐 게임을 아주 막 몰입해서 막 그 한 정도로 즐기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게임의 공간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여기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뭐 어떤 그런 마을 사람 하나도 사실은 그 게임 안에서 적정한 난이도로 사람들이 몰입해서 뭔가 그 안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어떤 미션들을 해결하게끔 하는, 그것도 사실은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쉽지도 않게 적정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공간의 그런 미션이라는 것, 그런 어떤 그 존재의 이유를 좀 제거하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삶에서 만나는 질문들 좀 사유의 공간으로서 이제 그 게임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담긴 작업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서로 다른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라든가, 그리고 막 거대한 어떤 탑이 그 바람에 막 휘날리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좀 제가 살면서 만났던 뭐 종교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장면들로 좀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정처 없이 계속 다니는 어떤 그런 영상인데요. 이게 비전 홀이라는 곳에 설치가 됐었고, 또 이제 그 옆에 VR로도 같이 전시가 돼서 이제 VR을 보면서 이제 좀 공간을 이동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그 다음 작업도 이제 제가 같은 고민들이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꽤 묶어봤는데요. 이 작업은 놀이기구들을 조합해서 어떤 생명체, 기계장치 같은 형태들을 만든 작업입니다. 사실 놀이기구를 가지고 했던 작업은 제가 2009년, 10년 정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사 로 이제 촬영된
놀이기구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콜라주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었고, 지금 이 작업에서는, 이 유니버스라는 작업에서는 완전히 3D로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그런 어떤 놀이기구 생명체들을 넣어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그 공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훨씬 자유로워졌던 그런 작업이고, 사실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는 지금 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시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의 시점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놀이기구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주는 어떤 기계 장치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놀이기구가 막 굉장히 순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딘가에 고정돼서 안전하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쾌락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만든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는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윤회처럼 다시 고통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재미있는 어떤 형태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무섭기도 한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전시를 하면 약간 심해생물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의도는 아니었는데, 심해생물도 사실은 이제 그런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어떤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런 부분도 닮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펑션 위주의 형태들, 그런 것들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태적으로도 흥미로운 그런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넘기면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순간은 제 몸이나 제 감각에 대한 질문들을 만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 나라는 어떤 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 작업은 원시 불교, 초기 불교 동양 철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 아까 공이라는 작업의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런 태도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불교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라기보다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프랑스 현대 철학에서 멜르폰티라든가 그런 몸과 관련된 어떤 영향들이 다 있는 부분들이, 혹은 그 안에서의 거리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영역 안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작업들을 하면서 작업을 만들어내는 나와, 그 작업을 보고 있는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 되는 어떤 나의 작업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멜르폰티의 글에 있는 세잔의 쿼트인데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으로 다가왔던 그런 텍스트였고, 이 텍스트를 담아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 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네, 그 이런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이 작업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몬드리안 그림 미술사 책에서 너무 많이 봤었고, 저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 미대 다니면서 미술사 공부할 때도 많이 공부를 했었고, 뭐 대슈틸이라든가 막 이게 그런 지식적으로 알 수 있었고, 뭐 또 때로는 또 원화들을 좀 보기도 했었지만, 제가 그 뉴욕에 전시를 하러 가서 이제 그 뉴욕 모마에서 그 만난 몬드리안의 작품들로만 가득 찬 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만난 몬드리안 작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찾아내고자 했던 그런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랄까, 네,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힘들게 느껴졌고요. 이 사람이 작가로서 힘든 어떤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조금은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품들을 바라보다가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그 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게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뭐 인기 많은 작품 앞에는 막 줄도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진을 이제 정면에서 사람들이 막 찍고 있길래 저는 거기서 줄 서서 찍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사진을 한 장 툭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그 몬드리안이 그토록 그 찾고자 했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그 가치가 너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나와 몬드리안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몬드리안 작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찍기 시작했는데요. 사진을 찍는 게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300여 장을 찍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쫓겨나기 전까지 찍은 사진들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게 요 그 페티시오 프린시피아이라는 논리 오류를 제목으로 한 작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몬드리안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패턴화했던 작업인데요. 이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제목은 이제 그 A라는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딛고 B라는 명제를 만들었는데 A라는 명제의 참거짓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B도 참거짓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논리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몬드리안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해체하고자 하면서도 저 또한 또다시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순이 이 제목에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과정의 어떤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게 젊은 모색 아까 보셨던 전시에서 이제 보여줬던 작업인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건축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좀 설치를 많이 했었고, 이건 시립미술관의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의 전시고, 어디 그 상업 공간에 설치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작업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저는 아까도 미술과의 거리, 그리고 이렇게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작업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미술 안에 있기 위해서 미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항상 열려 있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미술관에서 미술계의 사람들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다양한 공간들에서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후에 이제 DDP 작업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약간 그 프레임 형식의 작업들을 가지고 완전히 또 미술관과는 다른 또 갤러리 형태의 작업들도 했었고, 네.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몬드리안 작품을 그리드로 해서 이제 보이는 나의 위치, 또 나의 어떤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근데 이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나한테 계속 이제 이 관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가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이때 내가 이 작업을 한 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도 사실 아침에 제가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때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제가 좀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의 한 20% 정도의 의미를 알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이래서 하는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때 이 작업이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10%는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걸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어떤 큰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혹은 뭐 영원히 발견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번역하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 채 작업의 어떤 부분들을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작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스스로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몬드리안 작업 이 패트리오 프린시피아의 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작업의 시리즈는 뭐 그리드라는 시리즈로 발전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게 왜 내 작업 안에 이 작업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근데 뭔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었어요. 근데 이 작업하고 좀 연결이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고요. 이 작업은 그 카르믹 다이어리, 그러니까 업의 일기, 뭐 이런 그 소제목으로 작업을 했었던 일종의 약간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작업이었고요. This Week in the Room이라는 공간에서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었고 굉장히 재밌는 기획으로 아티스트마다 짧은 시간씩 이렇게 뭔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당시에 제가 했었던 게 이런 미디어 퍼포먼스였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제가 앉아서 그 거울을 바라보고 제 얼굴을 49분 동안 이제 바라보는 행위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밑에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가 있어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저의 눈의 움직임이 이제 기록이 돼서 이제 바로 서버로 넘어가고 서버에서 이제 게임 엔진을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옆에 이제 전시를 행사를 보러 오신 분들은 이 가상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가상 공간을 이제 관람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축에 따라서 쭉 이제 저의 시점들의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사실 늘 우리 얼굴은 너무 익숙하죠, 그죠? 나의 얼굴은 너무 익숙하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얼굴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49분 동안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이게 막 이렇게 옆에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제 얼굴에 몰입하면서 제 얼굴 안에서 저의 부모님과 저의 아이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랑 이 공간이 만나 있는 이 아웃라인 같은 게 되게 막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떤 게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경험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또 사람들이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작업하고 이어져가지고 제가 전신 거울로 이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제가 바라본 저의 시선이 역시나 이제 디바이스로 기록이 돼서 전에 이제 디스 위켄드 룸에서 할 때는 이제 디바이스가 앞에 놓여져 있었고요. 제가 거울을 그냥 앉아서 바라보는 거여서 이 당시에는 서서 하는 거여서 저의 눈에 이제 그런 기록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가 이제 안경처럼 이제 씌워져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데이터 기록된 데이터를 이제 드론에게 보내가지고 드론이 이제 스프레이 페인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이런 스프레이 페인팅은 사실은 이제 그래피티라든가 이런 어떤 약간 저항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좀 담기게 됐었던 것 같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궤적을 그리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궤적을 가리는 거기도 해서 제 그 이전의 작업들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금 본다는 주체는 누구이고 사실은 이렇게 그려냄으로 해서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미술 작품이 되고 또 이제 그걸 또 보는 또 관객들 다른 주체가 또 생겨나고 관계들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그 좀 중요한 그 질문을 담는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본다는 그 행위에 관한 어떤 그 질문을 담은 작업들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사실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이 아이 트래킹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이 기술에 대한 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러스트레이션이고 이런 그 실제로 남았던 궤적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본다는 것이 이제 이 가상 공간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다가 드론 페인팅이나 지금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궤적들이 이제 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본다는 것의 기록이 이제 물성화돼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청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공간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본다는 것이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경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연결해서 그 질문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긴 작업은 한 폈을 때 한 14m 정도 되는 작업인데 저의 그 시선의 움직임을 어떤 시간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에 LED 라이팅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설치 작업이고요. 이것도 역시 사실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데 보았던 흔적을 이제 빛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황동 캐스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소문에서 선보였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건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두 사람의 시점을 이제 같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던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는 또 역시나 좀 워크샵이나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저의 그 시선의 움직임과 그리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감정이 들었을 때 뇌파가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운드가 만들어진 사운드 퍼포먼스였어요. 사실은 이제 시선의 눈의 움직임이 이제 소리를 만들고 이제 뇌파가 그걸 방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정말 순수하게 시각적인 어떤 경험만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좀 경험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서 표현을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한 같이 큰 질문을 만났었던 팬데믹 코로나19 의 경험이었는데요. 이때 했었던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행사는 이제는 좀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DDP에서 하는 서울라이트라는 행사이고요. 이 행사가 이제 처음에 레피가나돌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이제 처음 1회와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회에 제가 메인 아티스트로 전시 서울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너무 저한테도 이제 정말 이렇게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정말 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규모의 정말 뭐 예산과 모든 인원들과 이런 모든 분들이 전문가분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제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그 작업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 서울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시기에 그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좀 뭐랄까 어떤 부분에서의 희망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고민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좀 같이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했었던 이 자각몽 5가지 색이라는 그 제목의 작품은 5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5가지 색은 그냥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붙인 이름이고 이 팬데믹을 이라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어떤 가상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하던 아니면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던 이런 어떤 그 가상의 공간 디지털 새로운 어떤 차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야 할까. 제 처음에 이제 놀이기구 작업들 유니버스라는 작업하고 더 스트럭처 오브라는 예전 작업들을 막 결합해가지고 첫 챕터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차원을 어떤 욕망으로 이끄는가, 우리가 어떤 여기에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담기 위해서 좀 이런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첫 번째 챕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서의 어떤 생명의 정의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라는 어떤 질문을 만나면서 과연 생명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떤 특정 나라에서 전 세계로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가 더 이상 너와 나를 나누고 이렇게 정말 나라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런 큰 문제들을 다룰 수가 없는 거구나.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정의와 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DDP라는 어떤 굉장히 아이코닉한 건물이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보이고 작은 기관이 됐다가 또 큰 어떤 커다란 세포처럼 보이게도 됐다가 그런 이 도시 자체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 문제들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들을 좀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 작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또 기술적인 협업도 있었고 또 사운드나 그런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협업들이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협업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작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앞에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 지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했었는데 그 외에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저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학문 영역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내가 작업을 하는 이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때 나누던 대화라든가 서로 하는 공감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작업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자 좀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제가 광고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광고도 사실 혼자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같이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네, 좀 익숙하게 그리고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과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순수미술 쪽에서 이제 그 순수미술 그 과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협업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비중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가들이 협업을 하고 서로 그 같이 이제 그 고민을 이제 나누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에서도 협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표현한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가상 공간 안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는 전통 무예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두 분이 대련하는 거를 이제 모션 capture를 해가지고 그 궤적들을 담아서 물리적인 그 충돌들이 비물질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돌은 사라지고 굉장히 뭐랄까 조화로운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조화 균형만이 남는 그런 것들이 조각 같은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이 사실 다섯 가지 질문과도 이어지는 다섯 번째 질문과도 이어지는 네, 그런 작업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던 그 AI 생성형 그 AI에 관한 작업을 이때 처음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시를 써서 그 인공지능이 그 시를 학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시를 뚝 써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영상을 보고 또 시를 또 수정을 하고 또 영상을 보고 또 시를 수정하고 계속 그런 소통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인공지능을 기술로서 사용했다기보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 이렇게 글을 들려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인공지능이 저는 제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막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책을 듣다가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고 그 꿈꾼 얘기를 아침에 해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는 많이 써보셨겠지만 텍스트 프롬프트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랑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 이게 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데이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인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차이들, 나와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무언가와의 차이, 그리고 또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 프로세스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지금 저 디퓨전 모델은 지금도 사실 저는 그런 모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리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저런 조금 더 초기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모호한 이미지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의 어떤 표현, 창작자로서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네,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이제 좀 그때부터 처음 이제 맞닥뜨린 어떤 질문들하고 연결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또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질문이 만들어져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업의 시인데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게 벌써 한 뭐 3년쯤 전이니까 떠오르는 은하수, 우주. 그때는 제가 그 소리를 제 목소리를 이렇게 나비의 날개 문양 안에 안경, 모자, 우산, 시를 읽어주는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그 표현을 했었고, 인공지능과를 통해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은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라는 작업 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상상하는 수영하는 법에 대해서 좀 그 표현을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상상하는 몸,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전자 장비들이 가장 위험한 환경인 물이라는 곳을 연결시켜가지고 표현했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Hold your child under their armpits gently. Hold your armpit. Hold your armpit. Inhale. Reach up like a superhero.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넘기면서 and then repeat, let go. Repeat, let go. Allowing their armpits gently again. Ask them. 사실은 그 DDP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미술이고 또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찾아와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마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DDP에서 전시하고 있는 럭스 전시에 선보이고 있는 기억색이라는 작품, 이제 제일 최근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작업 시리즈이고요. 그 기억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일종의 착시 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색 종이를 나뭇잎 모양으로 그 바나나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잘라가지고 이제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노란색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우리가 워낙 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감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인공지능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문들하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억색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그 좀 최근에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제가 추상적인 그림을 이제 뭐 색연필과 뭔가 이렇게 수채 물감들을 가지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언어화해서 이제 시를 쓰고 이제 그 시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제가 그린 그림에다가 이제 시의 의미를 덧입혀서 이제 구상적인 그 표현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의 어떤 추상적인 뭐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또 개념화됐다가 또 그 개념이 또 다시 구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그 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복합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그 음악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를 그 최여환이라는 그 정가 보컬리스트가 이제 정가 음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가가 저는 그 전에 한번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이분하고 이제 음악 협업을 했었는데 그 정가가 이렇게 길게 느려서 이제 그 부르는 그런 그 장르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가사가 들리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의 소리와 호흡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 마치 불경을 외울 때 이제 가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휘발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더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정가로 이번에도 작업을 했고요. 네. 저와 또 오랜 기간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또 김성현이라는 분이 저 테크니컬 디렉팅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호한 이미지의 그 경계라든가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한 인공지능의 그 해석 같은 것들, 그 뉘앙스만 남아있는 표현들이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공지능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어떤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DP의 럭스라는 전시에서 지금 이 작업을 선보이고 있고요.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역시나 이제 기억색하고 연결된 작업인데 이거는 좀 그 평면적인 그 평면 작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매체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실험들을 하고 싶고 제 작업을 조금 더 다른 맥락에 놓고 싶어서 시도를 해본 작업인데 사실 이렇게 정말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았었는데 또 많은 또 노력들을 또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가능하게 됐었던 작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도 역시 제가 그린 그림에다가 이제 시를 인공지능이 구상의 이미지로 입히는 나의 어떤 감정이 또 모두의 데이터에 의해서 해석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 페인팅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구상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이미지들이 또 뉘앙스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구상 표현들이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사실 이런 이미지를 좀 뭐랄까 이렇게 제가 또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들을 만나는 또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협업의 즐거움의 일종을 이렇게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면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좀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좀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또 저는 작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작업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된 작업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굉장히 저도 이제 리스펙트 많은 강연들을 앞에 강연들을 저도 다른 작가님들의 팬이어서 너무 다 열심히 봤는데 보면은 또 굉장히 태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저대로 또 굉장히 기술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감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런 뭐 관점이나 또 기술을 다루는 방식들 같은 것들도 다 서로 이제 다른 태도로 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재미있는 또한 여정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